서실장의 더존 실무 톡톡 결산편, 이번에는 채권 채무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채무는 거래처 원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학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채권 채무에 해당되는 내역들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채권 채무 12월 말 잔액으로 가서 자, 외상 매출금 잔액,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 보시고, 자, 여기에 있는 금액이 또는 뭐 미수금 이런 채권들에 대한 금액들이죠. 자, 이 금액이 거래처별도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거래처 원장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맨 하단에 거래처별 내용으로 갔을 때 맨 하단에 있는 합계 금액과, 자,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합계잔액 시산표가 갖고 있는 외상 매출금 잔액, 그리고 거래처 원장에서 가지고 있는 거래처별 합계 금액의 잔액이 먼저 일치하는지 먼저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이 나와 있는 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래처별 잔액들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대림정산에 1억 1천만 원만큼 받을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림정산에서는 저는 매출을 했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인데 대림정산 입장에서 보면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매입한 금액도 저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산을 하실 때 거래처별 잔액 리스트를 일단 제가 전산상에서 먼저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처별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상대방도 같은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저와 같은 금액일 때 채권 잔액 또는 채무 잔액이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무 대리인인 경우에는 거래처에다가 확인을 해서 기장업체에 확인을 해서 이 거래처들의 값이 일치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확답 받으신 다음에 그 금액을 결산에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산상의 데이터를 먼저 정비를 할 때 일단은 가장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거래처별 초기 2월의 값이, 거래처별 초기 2월의 값이 전개에서 넘어온 재무상태표상의 금액과 같은가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발생하는 거래들이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다 회수되고 하는 거래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잔액이 상대방과 일치가 되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저도 마이너스 금액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마이너스 금액은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봤더니 외상대금 현금 회수라고는 되어 있는데, 자,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 회수된 내역이 발생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회수만 된 상태가 틀린 답이 된 것이죠. 자, 그러려면 발생된 곳이 실제로 강진전자 것이 맞는지 이걸 다시 역추적을 해서 들어가서, 자, 여기 100만 원이 강진전자가 아니고 다른 곳이었다면 거래처 코드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에 대한 내역을 날짜별로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을 추적을 해서 발생하고, 자, 외상 매출금이 처음에 발생할 때는 차변에 발생을 했고 회수가 되니까 대변에 가서 입금 처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잔액이 와야 되는데 차변에 발생한 건 없고 회수만 되었으니까 잔액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강진전자 거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대림정산이었다. 그럼 대림정산 것으로 거래처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맞는 답을 가지고 가야죠. 맞는 답을. 자, 저는 전기분이 없었기 때문에 강진전자 이 금액을 태백상사로 고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태백상사 것이었다. 자, 그러면 거래처 코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잔액 리스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강진전자는 없어지고 태백상사 거가 전기월 있었고 차변에 발생했는데 대변에 정리가 돼서 잔액이 남아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돼서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업무를 처리해 보시면
예, 이 잔액 맞추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기별로 반기별로 사전에 미리미리 중간 결산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와 관련된 답이 정답을 항상 실시간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세무 대리인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업무 처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일본 기업에서 직접 하시는 경우라면 그때그때 바로 채권에 대한 정리를 또는 채무에 대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외상 매출금을 맞췄는데, 자, 제가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진전자, 강남물산과 자, 강남물산과 그다음에 뭐 화정상사 여기가 같은 곳인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화정상사와 유성전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래처 두 곳이 같은 하나의 거래처인데 거래처 등록이 두 개로 되어 있다. 이런 거는 데이터 상으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거래처와 이 거래처가 자, 실질적으로는 한 곳인데 잘못해서 거래처 등록이 거래처가 두 곳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두 곳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값이 따로따로 나오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하나로 합쳐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를. 자,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데이터를 하나로 몰아줄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하정상사가 유성전자 건인데, 자, 지금 예를 들어 뭐 상호가 변경이 됐거나 그런 경우에 유성전자를 하정상사가 처음에는 하정상사로 거래하다가 상호가 유성전자로 변경이 됐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두 곳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면 하정상사의 데이터를 유성전자인 이곳으로 하나로 몰아줄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를 보내서 합쳐진 유성전자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합쳐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두 곳으로 잘못되어 있다 라고 하면 기초 데이터에 거래처 등 코드 변환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서 거래처 코드 변환 대상을 거래처 코드로 두시고 변환 거래처를 138번을 139번으로 전체를 다 몰아주겠다. 그리고 전체 선택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는데요. 자, 위에 있는 거래처가 변환 거래처가 데이터가 없어질 곳이고 데이터를 잘라내서 치환 거래처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겨둘 곳이 유성전자이고요. 데이터를 없앨 곳이 하정상사가 되는 것이죠. 자, 거래처 코드를 바꿔버리시면 엉뚱한 답이 되니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38번을 139번으로 합쳐주겠다라고 해서 거래처 코드를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화면 위에 보면 변환하기 눌러서 변환하기 눌러서 하나로 합쳐줘라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을 관리하다 보면 거래처가 두 곳, 세 곳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 데이터를 하나로 몰아주는 방법은 거래처 등 코드 변환 메뉴에 가서 변환 거래처, 치환 거래처 등록해 주시고 그리고 변환 대상 코드 선택하신 다음에 전체 선택 눌러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변환하기 눌러주셔야 데이터가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계정들이 학계잔액 시산표에 보시면 통장도 역시 거래처별 관리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외상 매출금, 미수금, 가지급금 또 부채에 보시면 자,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차입금, 미지급 비용 다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별 잔액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설명은 제가 외상 매출금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합계잔액 시산표에 나와 있는 채권, 채무
예금 이런 계정들은 모두 다 거래처별 관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거래처별 원장 관리가 다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에 첨부해야 될 서류 중에 하나가 결산 부속명세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산 부속명세서를 결산하고 재무제표에 첨부할 자료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재무제표에 있는 결산 부속명세서 메뉴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 12월로 선택을 합니다. 자, 코드 도움 눌러서 외상매출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명세서를 만들 건데요. 형태는 코드 도움 눌러서 3번 양식이 상대처, 거래처별로 잔액 정리를 했던 곳이라는 것이죠. 3번 양식 선택하고 확인 키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별로 갖고 있던 값을 다 보여줬죠. 자, 적혈함만 상품, 외상, 판매, 대금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코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는 방법으로 다 이렇게 적요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상매출금 명세서는 결산 재무제표 뒤에 첨부해야 될 거래처별 내역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외상매입금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 부채 쪽에 있죠. 자, 여기도 역시 형태는 3번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상품, 외상, 구매대금. 그래서 거래처별 잔액 리스트를 결산 부속 명세서로 가지고 와서 첨부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보통예금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자, 보통예금도 통장별로 이렇게 해서 통장 잔액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지금 보통예금에 대해서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상사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건 무시하시고 통장 내용만 정확하게 들어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되면 나중에 결산 재무제표 뒤에 인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부속 명세서, 외상매출금 명세서, 또 외상매입금 명세서 뭐 이런 내역들이 첨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외상매출금 명세서, 외상매입금 명세서 또는 뭐 보통예금 명세서, 여기 선급금 명세서, 선수금 명세서 등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거래처별 관리를 했고 남아있는 잔액에 대한 정리 표로서 결산 부속 명세서를 작성해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채권 채무에 대한 정리 작업을 완성을 했고 채권 채무 정리가 다 끝나면 결산 부속 명세서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법인 세무조정인 경우에 세무조정계산서 책자 뒤에 보시면 세무조정에 대한 세액 계산하는 과정이 다 있고요. 맨 마지막에 재무제표 뒤에 부속명세서를 모두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내부적으로도 채권 채무에 대한 관리를 했고 관리한 내역을 정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 채무 정리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고와 관련된 정리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